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엠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 해의 끝 12월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고 해상 날씨도 사납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2016년 달력도 이제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좀 더 높은데요. 그래도 옷 두툼하게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점점 추워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고요. 바람도 거세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토요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11도, 포항 12도, 경주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종일 맑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10도, 독도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동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오늘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다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9월 경주 강진 이후 가동을 중단하고 내진 보강 작업을 해온 월성원전 4기가 최근 재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활성단층 조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전 핵심 부품의 내진 보강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광진에 월성원전 1, 2, 3, 4호기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달 넘게 안전점검과 내진 보강 작업을 했고 최근 재가동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진에 크게 놀랐던 국민들은 월성원전을 재가동해도 과연 안전할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양산 단층대와 같이 인접한 수십 개의 단층이 지진의 영향으로 어떻게 활성화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데다 5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300억 원을 들여 정밀 지질 조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5년 뒤에나 결과가 나오는 장기 연구 과제이고 이번 재가동 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질조사에 의한 어떤 결과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을 무조건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는 상태로 주민들을 내몰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해결료를 넣는 원자로 압력관의 안전성도 논란입니다. 설계 보고서에는 압력관이 0.2G의 지진 충격과 복합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임계 응력의 여유도가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자체 점검 결과 복합 사고 발생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월성원전은 0.3G를 초과하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진 성능 측면에서 보면 설계 기준인 0.2G보다 큰 0.3G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설계 분석 보고서가 무시된 채 실질적인 내진 보강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인 한수원의 자체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계 자료를 보면 원자로 압력관 자체가 0.2G에서 1% 여유도밖에 안 되는데 한수원이 평가 방법을 바꿔서 충분히 여유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꼼수죠. 그래서 평가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처럼 지진은 대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월성원전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경북에서는 가금류 축산 차량 70대가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축산 관련 차량에 부착된 GPS 장치를 분석해 70여 대가 운행을 했고 이 가운데 27대는 허가를 받고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차 소유자나 운전자는 처벌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20곳이 내년에 2천여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경북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660여 명을 뽑고 한국도로공사 175명 등 7개 기관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합니다. 대구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고졸 채용 26명을 포함해 130명을 정규직 신입으로 채용하며 경북대병원 466명, 신용보증기금 114명 등 모두 13개 기관이 신규 채용에 나섭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청년 인턴 채용 규모는 1,400여 명입니다. 자취를 감췄던 오징어가 며칠 전부터 다시 잡히기 시작해 울릉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두세 달 늦게 어장이 형성되는 바람에 올해 어획량은 평년작 이하가 될 전망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에 나타난 오징어가 얼마나 반가웠으면 군수가 업한장에 나와 하역 작업을 돕습니다. 텅 비었던 할복장에도 오랜만에 오징어가 깔렸습니다. 초하루 날부터 오징어 많이 났거든요. 그래 오징어 이제 많이 나지 싶어요, 동기달에. 예년 같으면 9월부터 어장이 형성됐지만 올해는 11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비로소 어장이 형성돼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났죠. 났는데 이래 잡아가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 어획량을 비교하면 울릉도에서 오징어가 얼마나 잡히지 않는지 확연해집니다. 성어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동안 어획량은 547톤. 역대 최악의 흉어라는 지난해의 59%에 불과하고 2014년을 대비하면 35%에 그칩니다. 요즘 오징어 가격은 20마리 한 축이 6만 원 선. 예년보다 배 이상 오른 것으로 건조비 등을 감안하면 마른 오징어 한 축에 8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비싸면 소비가 안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맘때 잡히는 오징어는 러시아 수역에서 동지나 해로 산란하기 위해 남하하는 어군입니다. 오징어가 오랫동안 울릉도에 머물러 달라는 바람은 기도에 가깝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남하하는 오징어 어군이 우리 군 주변 해역에 오래 머물며 어획되길 기원해 봅니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 것은 북한 수역에 들어가 남하하는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중국의 대형 어선 때문. 북한 수역을 중국에 내주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바다에서도 대게 조업이 허용됨에 따라 해경이 대게 불법 포획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해경은 일선 해경센터 소속 단속 인력구와 경비함정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서고 적발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올 들어서만 대게 불법 포획 유통사범 100명을 검거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포항에 있는 사료연구센터에 연구개발동구와 생물사육동을 새로 지어 문을 열었습니다. 사료연구센터는 현재 양식어류의 생사료 비중은 77%에 달하는데 생사료는 수질 오염 등 문제가 많지만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호되고 있다며 앞으로 값싼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양식어류의 성장 단계와 수온 환경에 맞춰 최적의 사료를 자동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료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양식물고기 사료 연구 전문기관으로 2004년부터 배합사료 개발구와 표준화 연구를 시작해 2006년에는 국가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돼 배합사료 검정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최소한 8개월가량 늦어져 동남권 주민들의 불편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도정 질의에서는 또 도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북도청이 지난 2월 안동으로 옮겨갔으나 대구 예청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동해안발전본부. 당초는 2018년까지 포항으로 이전될 예정이었지만 일러야 2019년 6월로 늦춰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절대 공기를 감안하더라도 2020년 이후라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2018년 초에 착공해서 2019년 상반기에 본부 이전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수준이 지난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지난해 연속 10개 시도 중 꼴찌인 점도 지적됐습니다. 교통약자의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체계적 거시적인 다양한 대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남맥상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관용 지사 재임 동안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은 19곳에서 30곳으로 급증했고 퇴직 공무원의 자리 보전용 낙하산 인사 비율은 올 1월 38%에서 9월 43%로 늘어났습니다. 도의원들은 또 소나무 재선충 방제 미흡과 24.7%에 이르는 상수도 누수율에 대한 대책 미흡도 질타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경상북도 편성 예산 7조 4천억 원과 경북교육청 예산 4조 13억 원에 대한 심사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오늘부터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진행하며 8일부터 15일까지는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한 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한편 어제 본회의에서는 경상북도의 올해 추가 경정 예산 8조 4천억 원과 경북교육청 4조 원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최종 확정 의결했습니다. 포항시 의회는 어제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이번 달 23일까지 내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강덕 시장은 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년도 시정 연설을 통해 신산업 육성구와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 환동의 물류산업 선도도시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성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북도청이 지난 2월 안동 예천으로 옮겨갔지만 동해안발전본부의 임시청사 이전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동남권 주민에 대한 경상북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처럼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다 하면 여지없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이 잘 붙는 물건을 많이 다루지만 방화벽 없는 비좁은 통로, 허술한 화재 진압 장비 등 전통시장 특유의 구조가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한태영 기자입니다. 불이 난 서문시장 4지구의 8년 전 상가 내부 모습입니다. 설을 앞둔 대목을 맞아 한복점마다 한복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천장은 물론 비좁은 통로에도 한복과 원단으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전체 상가의 70% 정도가 이런 의류를 취급하고 나머지도 이불, 침구 등이다 보니 불이 나자 거대한 불쏘시개로 변한 겁니다. 불에 잘 붙는 물건이 대부분이라 불만 붙으면 유독 가스를 내뿜어 화재 진압을 위한 진입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4지구 천장에 설치된 1,300여 개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순차적으로 작동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시장 건물은 스프링클러 헤드가 30개가 동시에 터졌을 때 최소한 20분간 물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대형 화재가 잦아 시장 안에 119 안전센터가 설치됐지만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을 잡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대신 119 안전센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연소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 지 40년 된 건물에 방화벽 자체가 없는 구조 때문에 불은 무섭게 건물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벽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방화벽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빠르게 연소 확대됐다. 초기 진압에 실패하고 11년 전 화재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시장 구조가 또다시 대형 피해를 내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서문시장 대형 화재를 계기로 포항 죽도시장과 경주 성동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 화재는 정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어발 시 전기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고 시장 안 노후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영업을 마친 점포에서는 전원구와 가스 밸브를 차단해 화재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 통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낚시 어선에 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도록 법 규정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장을 포함해 낚시 어선을 타는 사람은 전원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낚시 어선에서는 구명조끼를 필요할 때만 착용토록 규정해 전복 사고 때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영주를 대표하는 향토 음식 하면 삼계탕과 인삼요리 정도가 꼽힙니다. 요즘 식도락 관광 트렌드에 비춰서는 메뉴가 좀 단조롭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소수서원 등 영주의 명소 이미지를 떠올릴 만한 새 향토 음식 9종이 때마침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식용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긴 새 향토 음식을 평가단이 신중하게 맛봅니다. 요리의 겉모습과 향, 맛은 물론 식당 메뉴로 적합한지 조리하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평가 대상입니다. 영주의 새 향토 음식 개발을 목표로 영주시와 민간연구회가 1년여의 연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9종의 요리를 내놨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여러 가지 너무 들어가는 식재료가 하도 많아서 옛날에는 아주 단박하게 그대로 간장 쓰고 요즘 입맛에 또 맞게 너무 옛날식으로 해보면 요즘 사람들 현대 입맛에 안 맞으니까. 쌀과 우유를 섞어 만든 유미죽과 맑은 비빔밥은 사찰 음식의 요소를 두루 갖췄고 메밀무 볶음이와 무전은 담백한 맛과 식재료의 질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부석사 등 영주 지역 사찰의 승려들이 실제 과거부터 먹어온 요리가 기반이 됐습니다. 꽝탕과 다곰반은 소수서원의 옛 식자재 문서를 참고해서 선비 음식이란 부제가 달렸습니다. 담백한 사찰 음식이나 또 선비 밥상 이런 것들은 건강을 아주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소중한 먹거리가 된다고 보고 전래되어오던 그런 음식을 찾아서 재현하는 밀쌈과 여우빵 등 푸드트럭에 바로 적용 가능한 간편식도 선보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주시는 이번에 개발한 요리들을 식당 업주들에게 보급해 대중성이 확인되면 삼계탕, 인삼요리와 더불어 영주 식도락 관광의 대표 메뉴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은 경주 지역은 늘어난 반면 철강업체가 많은 포항 지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지난 6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을 분석한 결과 모두 1,046개 업체가 5,200여 원을 대출받았고 지역별로는 경주가 52%를 차지한 반면 포항은 37%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2010년 이후 대출 상황을 보면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은 경주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철강업체가 많은 포항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매우 나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 업황지수는 61로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했고 전국지수 72보다 11포인트나 낮습니다.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도 전달보다 8포인트나 떨어져 57을 기록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 지역 중소제조업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는 83.8로 전달보다 1.7포인트 떨어졌고 경북의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는 77.9로 전달보다 23.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네, 2016년 달력도 이제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좀 더 높은데요. 그래도 오후 두툼하게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점점 추워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고요. 바람도 거세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토요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과 영덕이 11도, 포항 12도, 경주 1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종일 맑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10도, 독도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동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오늘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다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